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에겐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어서 패한 것입니다. 일본 대표팀 수비수 토미야스 타케이로가 이란에 패하며 8강 탈락을 확정지은 후 한 발언입니다. 일본 열도가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에 1대2로 역전패하자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을 경질하라고 아우성입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팀 수비수 토미야스 타케이로는 일본이 이란에 패한 것은 일본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4일 일본 매체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토미야스는 우리는 아시아 팀들이 만만치 않다고 느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매체는 손흥민은 압도적인 개성으로 돌파할 수 있는 선수의 표본이다. 한국의 주장이자 절대 에이스인 그는 호주와의 8강전에서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유도해 동점을 만든 뒤 연장전에서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터뜨렸다. 그런 손흥민이 그런 선수냐고 토미야스에게 묻자 토미야스는 그런 것 같다. 한국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초월한 선수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손흥민을 극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일본에는 아직 그런 선수가 없나라고 묻자 그런 선수가 아직 없을 수도 있고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전설의 1군 드립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팀 전체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어려운 상황을 혼자서 극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선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남기며 이는 일본이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기 위한 키워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일본 선수들의 멘탈도 패배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8강 상대였던 이란 사르다르 아즈문의 눈물 그리고 손흥민이 눈물을 언급했는데요. 매체는 이란 에이스 아즈문은 8강 승리 후 울음을 터뜨렸다면서 4강에 진출한 한국 캡틴 손흥민은 16강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이긴 것만으로도 눈물을 보였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인데도라며 일본 선수들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라고 일본 선수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을 살펴봐도 손흥민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축구 개발도상국이다. 골키퍼와 수비수는 세계 랭크적으로 봐도 4, 52 정도. 유럽에서 활약한 감독은 제로. 약한 분야가 분명하고 매우 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 존재가 있어도 월드컵으로 베스트 8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어렸을 때부터 약점을 대비한 육성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절대적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손흥민 같은 선수가 있으면 월드컵 베스트 4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손흥민은 PK 없이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세계적인 선수이므로 아시아에서는 돌연변이다. 일본 현재 선수들로는 이런 걸 찾을 수 없다. 확실히 다른 클럽들을 봐도 맨시티나 리버풀이라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한 상황을 풀어가는 것은 특정 개인의 능력이 있기도 한다. 맨시티라면 홀란드나 데브라이너, 리버풀이라면 살라나 아놀드. 현재 아시아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단 혼자일 것이다. 다만 일본에서 그런 잠재력이 있는 것은 역시 쿠보일까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는 좋지 않았지만 소시에다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고 한층 더 성장에 기대하고 싶다. 대서특필해야 할 것은 손흥민은 2경기 연속으로 120분 출전해 연장전까지 플레이했다. 물론 이번 대회는 계속 승리하는 한 풀로 출전할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선수층이 두꺼운 것이 강점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그 인식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음바페도 케인도 강력한 상대에게는 풀 출전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팀은 세계에서도 일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패인은 손흥민과 같은 절대적 에이스가 없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일본의 약점은 팀 자체로서 끝까지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전술이나 멤버 교체의 본연의 방법이거나 피치 내에서 어떻게 케어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반성점을 찾아 다음번에 살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 레전드 베컴도 손흥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컴은 며칠 전방안에 서울에서 열린 아디다스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베컴은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손흥민을 좋아한다며 손흥민은 인품이 훌륭한 선수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는 것 그리고 그의 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모두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또 손흥민은 아주 특별한 선수라며 지금처럼 계속 활약해주면 아시안컵 우승 도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팀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도 행운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앞서 호주와의 맞대결을 펼치기 바로 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한국과 호주가 격돌한다. 누구를 응원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다소 난감한 질문일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인이지만 소속팀 선수가 한국 대표로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질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종의 윈윈이다. 분명히 호주 사람으로서 나는 호주가 이겨 손흥민이 돌아오는 것도 좋겠지만 손흥민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는 것을 더 바란다. 나는 손흥민과 그이 나라의 우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한국이 아시안컵에 대단한 공을 들였고 손흥민은 그 경기와 그의 국가를 위해 해온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호주가 탈락한다면 실망이 크겠지만 손흥민이 멀리까지 진출하길 바란다. 그가 토트넘을 위한 몇 경기를 놓치더라도 괜찮다고 덧붙이며 대인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후 한국이 호주를 꺾고 4강에 진출하자 프리미어리그 공식 사무국은 SNS 채널을 통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에게 전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감독은 손흥민의 모습에 난 너무나도 기쁘다. 그가 지난밤 또다시 보여준 모습은 국가적인 영웅이었다. 난 진심으로 손흥민이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에 대한 극찬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경기 이외의 측면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황당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8강전이 끝나고 난 뒤 한국 팬들이 관중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치우는 모습이 인터넷상에 공유됐습니다. 카타르 스포츠 매체 알카스TV는 자사의 X계정을 통해 한국 팬들이 호주와의 경기가 끝난 뒤 알 자누브 스타디움의 관중석을 청소하고 있다며 관중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한국 팬들의 모습을 찍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경기 후 일부 한국 팬들이 대형 쓰레기 봉투를 손에 쥐고 다니며 관중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한국 팬들은 손깃발, 과자봉지, 음료컵, 페트병 등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영상을 본 각국의 네티즌들은 대단하다, 한국 팬 여러분을 존경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호주와의 연장 경기가 끝난 직후 김민재의 행동에도 많은 사람들이 극찬했는데요. 이날 김민재는 연장 전까지 120분 풀타임을 소화해 한국 의역 전승에 이바지했습니다. AFC는 경기 종료 후 팀당 2명씩 도핑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날은 김민재와 이강인이 지목됐는데요. 호주 선수들이 먼저 검사를 마쳤고 곧이어 이강인도 도핑 검사실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재도 검사를 끝내자 대표팀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민재는 도핑 검사실에 널브러진 수건과 남은 간식, 물병 등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팀에 따르면 당시 김민재는 지칠 대로 지쳤고 땀도 많이 흘렸습니다. 소변, 피검사를 완료하는 데에는 추가로 2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김민재는 여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먹은 거 치우지 않고 갔다고 말하고 다닐 수도 있는데 조금만 치우고 가자며 외국 나와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 없지 않냐고 하며 청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민재의 말에 대표팀 팀닥터 관계자 모두 한국뿐 아니라 호주 선수들이 먹은 간식까지 도핑 검사실을 싹 청소하고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매니저는 호주전 막판에 주저앉을 정도로 혼신을 다한 김민재가 너무나 피곤하고 배도 고팠을 텐데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며 호주전이 승리가 더 뿌듯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힘들었을 텐데 깔끔하게 청소까지 다 했다니 역시 인성도 최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영상과 기사가 일본에 공유되자 일본 스포츠 매체 풋볼조는 같은 날 대단하다, 일본 문화 파급이라는 황당한 제목의 기사를 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매체는 한국 팬들이 관중석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일본 문화가 확산한 결과라고 주장했는데요. 풋볼조는 일본인 팬들은 월드컵 등 주요 대회에서 경기 뒤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하는 모습으로 종종 주목받았다며 일본 팬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전 세계에서 모범이 됐다고 했습니다. 이어 일본 팬들의 모습은 한국인들이 일본 문화를 존경한다, 일본인은 대단하다는 찬사를 받으며 다른 나라 팬들에게 파급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한국 팬들도 일본 팬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뒤 쓰레기를 줍는 문화가 꾸준히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풋볼존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매체는 일본 축구대표팀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베트남에 승리한 후 일본 축구대표팀 관계자가 경기장에서 일본 선수는 물론 베트남 선수가 사용한 물병까지 줍는 모습을 보도하며 일본 축구대표팀 스태프가 베트남전 뒤 보여준 행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행동은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한다며 이를 두고 해외에서는 아름다운 광경이라면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이와 같이 대부분의 일본 매체에서조차 대한민국과 손흥민을 극찬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에서는 일본의 경기력으로 보여줄 게 없으니 쓰레기 줍는 일본인을 강조하며 이런 점들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은 8강에서 탈락하고 한국은 4강에 진출해 이제 곧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